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은 이거잖아요. 저는 뭐 관심은 반도체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사는 것 봐야 작년도 같은 경우 삼성전자 30% 올라갈 때, 삼성전자 30% 초기에 10% 20% 올라갈 때, 뭐 그렇죠? 심텍 같은 경우 100% 올라가고, GS 같은 경우도 150% 200% 올라가고 그런 장이에요. 원래 삼성 세트 업체가 20% 올라갈 때 그 후발주들 장비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은 50% 100% 갑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도에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은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요. 반도체 장비 쪽에 전망이 어떠냐? 어, 올해 이제 반도체 장비 투자가 작년도에 반도체 장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는 예? 작년도 대비해가 4.1%밖에 증가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원래 시장에서 일부 이제 반도체 전망치를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올해 반도체 장비 회사도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일부 보수적이게 보는 쪽은. 거의 정체다. 4.1%면 작년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 반도체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거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DDR5 교체라든가 이런 어떤 모멘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도 595억 달러, 그 다음에 작년도 690억 달러, 올해는 이제 올해 718억 달러니까 작년도 690억 불에서 718억 달러니까 거의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크게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증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투자를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쪽이죠. 지역별로는 왜냐하면 감산유지 자체가 중국하고 대만이 투자를 안 해요. 중국이 무리수를 뒀다가 우리나라 반도체 따라온다고 반도체 굴기했다가 작년도 뭐 칭화 유니그룹이 뭐 부도 나고 그러면서 좀 뭐 투자 자체가 위축됐어요. 이제 투자는 대신 중요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투자가 증가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죠. 4%밖에 증가되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대만이 늘어났었는데 올해는 이제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투자가 늘어나니까 삼성전자 투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죠.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다시 또 대만의 TSMC가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증설 경쟁이 불고 있죠, 지금. 대만 TSMC가 원래 투자를 오래 안 한다 그랬었는데 투자를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투자를 좀 늘리면서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쪽에 3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작년도에 28조 9천억 투자를 했는데 올해 35조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추정인데 메모리 쪽에 24조 원, 시스템 반도체 쪽에 11조 원, 11조 원 투자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투자 중에서 이제 오스틴 공장에 100억 달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평택 라인 쪽에 투자가 전개되는 거니까. 근데 투자가 랜드 중심으로 투자가 된다 그랬어요. 올해는 랜드 중심으로 해서. 근데 랜드가 하반기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이제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투자가 되고. 그래서 랜드와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투자가 전개된다. 그다음에 장비 쪽의 모멘텀 자체는 이제 DDR5가 세대 교체가 본격화가 좀 되죠. 이미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작년 10월 달부터 일부 노트북용 DDR5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내년도부터 이제 DDR5로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장비 투자가 이제 본격적이 좀 진행이 좀 되겠죠. 이게 이제 장비 쪽에 이제 모멘텀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장비 회사들은 크게 뭐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과정, 그 다음에 부품 회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공정 장비보다는 제가 후공정이라고 그랬어요. 후공정인 테스트 영역에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가까운 쪽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쪽이 잘 나가죠. 뭐 오늘 또 이호 테크닉스라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여기 이제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과정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쪽은 이제 소모성이니까. 반도체 그 장비 종목들 그 실적인데요. 실적 거의 대부분 다 좀 발표가 좀 됐어요. 뭐 가이던스가 뭐 뒤죽박죽 돼가지고 원익 IPS는 뭐 영업이익이 37억 예상을 했는데 436억 났었는데 근데 실적이 엄청나게 쇼킹하게 발표됐음에도 주가가 안 빠졌죠.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이게 업황이 좋으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가 안 빠진다는 자체는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업황이 좋은 것들. 근데 반면에 업황이 안 좋은 종목들 실적 발표면 조금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많이 빠져요.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을 얘기를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2천억 적자에서 마이너스 700억인가요? 적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날 주가가 3% 4% 빠졌거든요. 조선업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 발표 이후 주가 급등했거든요. 종목들 실적은 가이던스가 좀 없어서, 근데 대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안 좋죠. 거의 뭐 실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 같은 경우도 보면 400, 500억 난 회사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10억밖에 안 났으니까 300억 난 회사가 10억밖에 안 났으니까. 근데 주가가 안 빠져요. 해서요. 자, 반도체 이제 종목들이 실적이 좀 발표가 돼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작년도 실적과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추정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별표 붙인 종목들 실적이 발표되지 않는 추정 실적이라 좀 보면 되겠죠. 추정 실적은 좀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딱 보게 되면 PER로 따지면 어때요? 주가 엄청 비싸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PER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원익 IP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황이 좋을 때 PER이 15배가 기본이라고 그랬거든요. 15배. 15배가 적정하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업황이 좋아지면서 지금 과거에 15배 받았던 종목이 지금 20배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조금 전에 SK 하이닉스가 PER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ER이 10배, 11배 이상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20배까지 올라왔으니까 다 멀티플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 비싸죠. 이거 이제 PER, PBR, ROE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잠깐 좀 설명이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걸 이제 알아야지 주가 저평가, 고평가까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단순하게 이제 PER이 낮으면 저평가, PER이 낮으면 저평가, 그 다음 PBR도 낮을수록 저평가, ROE는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PER의 역수는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 근데 PER이 10배면 1년에 이 회사 투자하게 되면 이론적 10% 이상 누적적으로 수익을 내주는 거고, 원익 IPS를 작년도 PER 25배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연간 4% 수익을 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회사에 맡기면 연간 4% 정도의 정기 예금을 주는 정도의 수익력이고, 사이맥스는 이제 9.5니까 약 10배를 감안하면 약 10% 정도, 10% 정도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 수익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평균 PR이 지금 15배잖아요. 종합주가 지수에 3,000포인트 때 15배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장의 평균 PR로 따지면, 시장에 따지면 현재 작년도 예상 실적 기준 아직 KCD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12.4배, 그 다음에 테크잉 12.8배, 그 다음에 GSD도 실적 발표 안 했어요. 추정 실적입니다. 사이맥스 실적 발표했죠. 9.5배. 일단은 밸류로 따지면, 이게 저평가로, 수익성 지표상으로 저평가 종목, 작년 실적 기준에서는 사이맥스, 테크잉 이 정도죠. 그 다음에 PBR로 따지면 다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PBR이 지금 1배 아래가 없잖아요. 뭐 올해 실적은 어떠냐? 올해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올해 실적은 아마 추정 실적이, 워낙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추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주가 확실하게 있으면 추정이 가능할 건데,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올 거다는 전제하에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예상 실적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좀 이제 싸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원익 IPS는 13.3배, 그 다음에 KC텍이 9.5배. 이게 이쪽이 전공정 장비라고 그랬었죠. 원익 IPS 전공정 장비, 원익 IPS 이제 후공정 장비들도 있는데, KC텍도 전공정 장비, 테스터 전공정, 유진테크도 전공정 장비 위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고영, 테크닉스, 한미반도체는 후공정. 그러니까 후공정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높게 받아요. 후공정 회사들이 높게 받습니다. 후공정, 이게 검사 장비라든가 테스트 광장적인, 이거 리너공업도 검사 장비 쪽입니다. 검사 장비. 검사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불량한지 우량한지를 테스트한다는 거니까, 검사한다는 거니까.